30조의 함정. 국민성장펀드 성장일까 관치의 재포장일까 누구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푸나. 안녕하세요.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년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30조 플러스 알파를 갖고 아주 깊고 때로는 쓰디쓴 농담을 섞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실 정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쓴다고 했나. 핵심 팩트. 정부는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총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기로 했고, 첫 해인 2026년에는 최소 3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중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 원을 따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별 배분한 예시로는 AI 6조, 반도체 4.2조, 미래차 모빌리티 3.1조 지원 방식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인프라 투용자, 초저리 대출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균형을 위해 지방에 12조 원 이상 전체의 약 40% 지원 노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기금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점도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목표, 공시화 승인 목표 추정. 공식 목표, 단기적 경기 부양, 장기적 산업 역량 강화, AI 반도체 미래차 중심. 지역 균형 성장 지방 12조 이상과 민간 투자 유도 민간형 기금 등 참여. 숨은 암묵적 목표, 제가 보는 관점. 한국형 국부펀드 느낌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 재편 가속화.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또는 초대형 프로젝트,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해 리스크 완충용 쌈짓돈 역할. 정치적 성과 창출. 내년 30조 푼다 발표 자체가 경기심리 개선용 뉴스 파워. 요약, 돈 자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투입 방법과 거버넌스가 관건입니다. 3. 제도 설계, 운용 방식, 장치들과 그 의미. 직접 투자, 지분, 기업 증자, 공장 증설 등의 정부가 지분 참여. 성공 시 리턴, 실패 시 손실, 특히 공적 재정 영향. 간접 투자, 펀드, 민간, 연기금과 조성의 전문 운용사 통해 집행. 대형 딜로 유입되는 민간 자금 레버리지. 인프라 투, 융자, 10조, AI 데이터 센터, 집단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지원 생태계 기반 강화. 초저리 대출 10조 2에서 3%대 장기 대출로 설비 투자, R&D 지원, 민간 비용 부담 완화. 국민 참여형 6천억, 일반 국민 소액 참여 허용,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 완충, 국민 리스크 분산 설계. 의미, 다양한 도구로 리스크 트랜스퍼와 유인을 동시에 시도. 문제는 누가 기준을 정하고 누가 심사하느냐입니다. 4. 핵심 리스크, 왜 30조가 문제일 수 있는가? A. 거버넌스, 투명성 리스크. 운용심의회 명단 비공개는 의사결정의 블랙박스와 우려를 낳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대형 자금을 배정하는지 모르면 정치적, 이해관계적 편향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B. 도덕적 해이, 공적 자금 부담. 이익은 민간, 손실은 공공, 재정 후순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성공 리턴은 민간이 챙기고 실패는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효율성 저해 요인입니다. C. 자원 배분의 타이밍과 선정 리스크. 153조 원 규모 요청 같은 수요가 접수되었다는 자체는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별이 부실하면 싸구려 대기업 프로젝트나 정치적 상징 사업에 자금이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D. 지역 배분의 실효성 리스크. 지방 12조 약속은 들을 때는 좋지만 어떤 사업, 인프라, R&D, 인력 양성에 실질적 자금이 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지역 펀드로 끝나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2. 경쟁, 혁신 왜곡 리스크. 정부 자금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선택을 왜곡하고 효율적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자기정화 능력을 저해합니다. 5. 성공 시나리오 vs 실패 시나리오. 성공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 엄격한 심사, 투명한 거버넌스, 위원 공개, 심사 기준 공개, 민간 출자, 유도, 지역별 실수요 기반 투자 집행.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임금 일자리, 수출 확대. 가능하지만 조건 엄격. 실패 시나리오 라이클리 리스크. 비공개 의사결정, 정치적 상징 사업, 대기업의 대규모 저리 대출 우선 배정. 민간 리스크 전가, 관치금융 비판 가중, 예산 낭비와 정권 리스크. 우리가 맨날 보던 패턴. 6. 국민 참여형 6천억, 진짜 의미와 함정. 설계상으로는 국민이 참여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 근데 구조를 보면 재정 후순위로 손실을 일부 떠안아 리스크를 보강한다고 돼 있음. 즉, 국민이 투자한다는 형식이지만 진짜 위험 흡수는 결국 공적 재정이 될 여지가 큽니다. 농담 섞어 말하면 국민이 투자했다가 손해나면 정부가 보완해줄게라는 서프라이즈 보너스가 붙는 구조일 수도. 유혹적이지만 투명하지 않다면 위험.
7. 정책 공고, 민수 오빠 스타일로 5가지, 실무적, 직설적, 의사결정 투명화,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과 이해충돌 선언을 공개하라. 비공개는 신뢰의 적, 세부 집행 기준 공개, 지방 12조의 항목별 배분 계획과 평가 지표를 공개하라. 리스크 분담 구조 명확화, 재정 후순위의 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무료 보험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라. 성과 회수 메커니즘 도입, 직접 투자 성공 시 공공이 합리적 이익을 회수하도록 해 장기 재원 선순환을 마련하라. 독립적 감시 평가기구 설치, 집행 성과를 1년, 3년 단위로 평가하는 독립기구, 국회 민간 전문가 참여로 감시하라. 정말 솔직히 말하면 30조 풀었다는 기사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30조가 어디로 갔는지의 사진입니다. 8. 국민에게 드리는 말, 이게 내 통장에 뭐가 되는가? 당장 체감되는 변화, 일부 기업, 프로젝트는 저금리 대출, 공적 투자로 성장 기회를 얻음. 산업적 파급은 시간 걸림. 하지만 직접적 혜택, 월급, 복지는 단념하길. 이건 산업 정책이지 복지 정책 아님. 중요한 건 책임 있는 집행,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와 성과 보고를 요구하세요. 9. 결론, 한 줄 요약, 민수 오빠 직설. 30조는 약속도 해결책도 아니고 기회의 상자다. 상자를 열기 전에는 누가, 왜, 어떤 기준으로 손을 넣느냐를 먼저 확인하라. 클로징. 여기는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 정책은 소문보다 냄새를 따라가야 합니다.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원인부터 파고들자고요.